자, 이번 수업은 반의지의 선형색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다.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살펴보고 있지. 자, 우리 이 의지론적 세계, 의지와 반의지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도형으로 한번 살펴보면 의지와 반의지의 세계에서 반의지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 반의지를 공부했어. 첫 번째는 본능적 반의지, 두 번째는 감성적 반의지. 자, 오늘은 지성적 반의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해보자. 지성적 반의지는 지성적 의지가 인간에게 도덕을 창조하게 했듯이 지성적 의지가 우리한테 도덕을 창조하게 했다. 인간에게 종교를 창조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한다. 지성적 반의지는 우리가 종교의 근원이 되는 거야. 지성적 반의지가 도덕의 근원이 되듯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종교의 근원이 무엇인지, 왜 종교가 창조되었는지, 그 근원이 지성적 반의지인 거야. 인간 일반은,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을 신과 숭배를 통해 실현하려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렇지? 어찌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신과 숭배를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야. 그러나 본소는 그 힘의 근원이 우리의 반의지에 있음을 제시한다. 자신의 의지 너머에, 의지 너머에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 너머에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 일반적으로는 종교였지, 종교. 그것들이 모두 사실 내 사회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야. 종교도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야. 즉, 완전한 사유자는 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종교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 완전한 통합사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지. 자, 우리는 명석판명하지 않은 것들은 거부하는, 부정하는 데카르트식 사고를 하기로 했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해 봐야 되는 거야. 자신의 의지 영역을 벗어나 발생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 일반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 해석하려는 노력이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화이며, 그렇지? 그 결과 수많은 숭배 사상을 탄생시킨다. 결국 종교가 탄생합니다. 지성적 반의지는 알기 위한 의지에 대한 깊은 잠재화이다. 잘 기억해도 그 원인은 인간의 아는 것에 대한 불가함에 대한 부딪힘, 절망.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우주의 근원이라든지 우주의 크기 이런 것들은 그 옛날 특히 지금은 뭐 조금 만원경이 뭐 좀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절망했었지. 그래서 이 심연 속에서 인간을 구제하는 매체로서 신을 구원하고 창조하게 된 거야. 이는 인류 역사상 몇 되지 않는 인간의 명석함과
주된 성취로 인식될 수 있다. 종교를 만든 것은 지금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지. 물론 아주 많은 사람이 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렇겠지. 프레이저는 그에 져서 흥금에 가지지, 흥금에 가지에서 그토록 많은 숭배 의식을 차릴 수 있던 것은 프레이저가 흥금에 가지에서 그렇게 많은 숭배 의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와에 전 인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종교, 숭배 사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짐작하게 한다. 황금의 가지는 방대한 분량의 숭배 의식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지. 그 지식이 경이로울 정도. 너무나 방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프레이저지 이걸 어떻게 다 모았나. 모은 것도 모은 거지만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숭배 의식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랄 정도. 인간의 지식이 이와 같이 풍부한데 이 세상은 왜 아직 미지의 것으로 가득한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인간 일반, 우리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은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화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무언가 숭배할 것 없나. 우리가 무언가 어, 우리의 신을 통해서 또는 숭배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바꿀 수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것에 어, 열중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바니지의 세계는 인간 일반의 숨어있는 행동 의지를 발견하게 해주며 우리 사람들의 숨어있는 행동 의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것으로 사유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 가지는 꿈, 용기 그리고 열정은 나이가 들에 따라 안정과 군중의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반의지 속으로 사라진다. 우리는 반의지 속으로 사라져서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지. 즉 자신의 의지로 불가능하다고 사유되는 것들은 반의지의 세계로 더 이상 드러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잠재돼 버린다. 이 심연의 의지는 심연 속에 숨겨진 의지는 대부분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며 우리는 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 반의지화 되는 거지. 의지가 분열되고 반의지화 되는 거지. 그러므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새롭게 구성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새롭게 구성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존재 속 숨어 있는 반의지를 깊이 사유하고 발견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한다면, 반의지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해야 한다겠지? 이건 누구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거다. 너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공부해야 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다. 반의지를 깊이 사유하고 발견해야지만 의지가 새로 생기잖아. 그치? 의지가 숨겨져서 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뀌겠어, 자기 자신이. 자, 넘어가자. 인류를 발전시킨 것은 지식을 통한 문명의 점진적 발전이었으나 인간 정신 성취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반인지 세계의 의지화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반의지의 의지화를 통해서 점프가 일어나는 거. 우리 인간 정신의 성취, 인간의 성취는 반의지의 세계의 의지화를 통해서 일어난 거야. 지식을 통한 문명, 그러니까 의지, 지적 의지를 통해서 발전된 문명은 점진적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적 의지를 통해서. 반대로 지성적 반의지를 의지화시키면 그거는 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우리가 새로운 발견, 새로운 창조적 세상을 만들려면 이게 필요한 거야. 반의지 세계의 의지화. 여러 정신적 문제, 여러 가지 우울, 자살 충동 이런 것들도 정신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반의지 세계의 의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적 세계에서 다른 관점을 포함해서 좀 더 사유할 것이다.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적 세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면은 뒤에 도형을 볼게. 여기서 반의지와 인식, 요 세로지, 요 평면, 요 평면에서 반의지가 인식화되는 거지. 이 평면으로 우리가 사유도약을 함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로 점프할 수 있는 거야. 자, 젊음의 특징은 실패가 용납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 삶을 안전하게 나가려는 순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다. 안전하게만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젊음을 잃어버리는 거지. 모든 인간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무슨 소용인가? 예를 들면 돈을 벌었다고 쳐봐. 돈을 엄청 벌었다고 쳐도 부자가 되는 순간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완전히 움츠러들어서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일 때 젊을 때 모든 것을 막 도전하려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모든 걸 다 성취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보다. 그러므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만을 보고 가지 말 것. 알겠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모든 하루하루가 자신의 삶의 숭고한 목표 중에 하나임을 인식하며 하루하루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 삶을 만들어 갈 것. 반의지의 어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반의지 속에 빠지면 모든 성취가 반의지의 심연 속으로 묻혀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되는 거지. 모든 성취,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야. 극단적 반의지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의지의 부정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쇼펜하우어지.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의지의 부정을 통한 탈출을 시도했던 것은 그 방향이 조금 좀 다를 수 있어. 좀 벗어나 있어. 사실은. 물론 누구도 그의 생각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반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정확하게 쇼펜하우어가 아닌 이상 확실히 알 수는 없지. 하지만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 의지의 부정은 극한적 반의지 상태에서 의지 자체를 부정하려는 인간의 무역의 성향이지. 동양적 관념 철학가
연관시켜 답을 구하려 한 것으로 약간은 무책임한 변론이었다. 그는 사유의 나태함을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반의지 상태에서 사유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뭐 사실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 100년 전, 150년 전 상태에서 이걸 다 지금 상태를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반의지를 의지화시키려는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그는 더 이상 사유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반의지를 사유화시키는데 실패를 해서 반의지에서 다른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이 반의지를 의지화시키는 그 과정이 인식을 통해서 다른 평면, 평면 세계를 통해서 의지화시키려는 생각은 못하고 이 반의지의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의지를 최소화시켜서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최소화하지. 의지의 부정은 의지의 최소화를 말한다. 무에 접근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반의지 세상 속에서 의지의 세계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점프하려고 하는, 반의지에서 의지로 무를 통해서,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점프하려고 하는,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거야. 물론 그것도 그 논리적,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 여기서 만약에 의지의 부정으로 의지가 최소화되면 반의지의 최소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의지로 이 전환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쇼펜하우의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봐봐. 의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요 라인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은 음, 생각이 부족했던 거야. 쇼펜하우의 생각이. 쇼펜하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서는 이 사유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었다. 최선의 방안이었었지. 그렇게까지 생각한 것 자체도 사실은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우리는 나태함을 경고한다. 자, 우리는 지금 쇼펜하우 이후 벌써 100년 이상 지났으니까 쇼펜하우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철학은 과학이 발전하듯이 철학도 발전해 나가야 되겠지. 자, 우리는 쇼펜하우의 감동스러운 저서를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물론 절대 아니다. 자, 이러면 이거는 곤란하지. 그는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부동의 평화, 깊은 평정, 내면적인 밝음을 발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상태를 인간이 동경하는 상태라고 말했던 거예요. 의지의 부정으로. 아까 거의 무의 상태에 가까워진 상태지. 여기 다시 한번 하면 의지의 부정, 의지를 축소시켜서 무에 가깝게 그리고 가까이 가면은 어떤 상태가 된다고? 부동의 평화, 깊은 평정, 내면적인 밝음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바로 반의지, 반의지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의지 속에서 우리는 부동의 평화를 얻을 수 없고 깊은 평정을 얻을 수 없고 내면적인 밝음을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반의지를 극복하고 그를 통해서 부동의 평화, 깊은 평정, 내면적인 밝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뭐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야.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가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가?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가? 의지의 부정 외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겠는가? 너무 나태한 것은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 삶은 의지 외에도 반의지, 존재, 반존재, 인식, 반의식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반의지의 세상, 심연의 세상, 의지가 분열된 세상을
벗어날 수 있음을 간과했던 거야. 구술되겠지만 극한적 반의지 상태에서 인간 일반,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을 인간 일반이라고 했었다. 인간 일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길은 바로 반의지 세계로부터 수직 평면적 세계로의 전환이다. 다시 한번 보자. 극한적 반인식 상태에서 인간 일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길은 반의지 세계로부터 수직 평면적 세계로의 전환. 봐봐. 아까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반의지도 최소화돼야지만 반의지도 최소화돼야지만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좀 가까우니까. 근데 반의지가 극단적 상태로 엄청 커지면 의지가 부정이 돼도 너무 간극이 커서 우리는 의지의 세계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게 의지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수직적 평면, 반의지와 인식의 수직 평면, 반의지와 반인식의 수직 평면, 그렇지? 이 수직 평면을 통해서 의지의 세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식의 도움, 반인식의 도움, 사실 실질적으로 반인식의 도움은 받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식의 세계, 인식과 반의지의 이 수직 평면을 통해서 인식과 의지의 수직 평면으로 이행되고 인식과 의지의 수직 평면에서 의지의 세계로 의지의 선형 세계로 이동함에 의해서 의지의 세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극단적 반의지의 세계에서는 논리적으로 그렇겠지. 물론 반의지의 세계에서 반의지와 존재의 세계 이 평면으로 저는 전환을 하고 이 세계에서 의지와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로 전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지의 세계로 가도 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존재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야 하는데 이 존재의 세계는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뭐 유추 존재, 근원 존재, 여러 가지 존재의 종류가 있긴 하지만 굉장한 인식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의지의 세계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얘기했던 수직 세계, 수평 세계보다는 수직 세계, 인식 세계를 통해서 의지 세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다. 좀 복잡하긴 하다. 여기서 인식의 중요성이 현시된다. 금방 얘기했던 바 그대로지. 인식이 중요한 거야. 인식을 통해 모든 사물은 재탄생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극한 대립적 의지와 반의지의 세계가 이루는 선형 세계에 대해서 사유해보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니까 여기서 의지의 세계에 대해서 선형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반의지의 선형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적 세계 동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합된 의지 반의지의 선형 세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자. 흥미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을지도 몰라. 다음 시간에 의지와 반의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 세 번째 반의지의 세계, 이성적 반의지, 종교 숭배의식을 탄생시키고 또 새로운 창조적 삶을 만들 수 있는 반의지의 세계로부터 숨겨진 반의지의 잠재 의지로부터 의지를 만들어 새로운 창조적 삶을 만들게 하는
단위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봤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